취업에 도전하는 취업 준비생을 위한 초특급 프로젝트입니다. 한 명의 취업 준비생을 한 달 안에 최고의 취업의 신호로 만들어드리는 일취월장입니다. 네, 한 명의 취업 준비생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분석을 하고요. 또 1:1 코칭을 해드리는 그런 시간인데요. 그렇습니다. 최고의 코치님 나와 계십니다. 커리어 101의 임기만 대표님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우리 임기만 대표님이 이제 방송을 타실수록 굉장히 멋있어집니다. 외모도. 네. 자, 오늘이 되게 중요한 날입니다. 네. 우리 일취월장 제1기 우리 황선준 군이 마지막 코칭을 이제 했고 지난주 졸업을 했죠. 그렇죠. 졸업을 했어요. 네. 자, 이제 비슷한 분들을 또 만나야 되는데 저희들이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 선준 씨가 어떻게 잘 되고 있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작년보다는 확실히 나아지고 있고요. 네. 지난주에도 여기서는 바뀔 수는 없지만 금융권 관련해서 2차 면접을 받습니다. 이번 주 결과를 기다리고 있고 또 서류 저장 한 개가 통과됐다고 해서 면접 준비를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결과 나오면 저희들한테 좀 바로바로 좀 알려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럼요. 그래야죠. 저희가 또 애프터 서비스까지 확실하게 해드립니다. 그동안에 생방송이다 보니까 황선준 씨 코칭을 해주시면서 뭐 사실 시간 관계상 말씀해주시 못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다음 주에 새로운 구직자를 만나기 전에 저희가 좀 시간을 마련을 해봤습니다. 취업준비생들에게 꼭 알아야 할 팁 위주로 오늘은 준비를 해주셨죠? 예, 맞습니다. 지금이 현재 4월이죠. 지난주에 현대자동차 서류 발표가 있었죠. 이제 곧 어떻게 보면 가장 아름다운 계절이 4월이기도 하지만 또 잔인한 계절이기도 합니다. 특히 취업 준비생에게는. 그래서 저는 그 취업 준비생들에게 지금 이 시기에 오히려 마음가짐을 다시 한번 재점검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하루에 보통 2개, 3개 정도 문자로 불합격 통보를 받으면 정말 멘붕이 오거든요. 그렇죠. 힘 빠지고. 이럴 때 취업준비생들이 크게 2가지 부류가 나타납니다. 이제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취업이 어렵다라고 해서 잠수를 타고 이제 5월 달에 기운 차려서 준비를 하면 이제 10개도 못 쓰거든요. 그런 취업준비생이 있는 반면에 또 그래도 작년에 좀 경험이 있었다. 광탈의 아픔을 겪은 취업준비생이다. 그러면 어떻게든 뚫고 일어나야 되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오히려 저는 후자적인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마음 관리를 좀 더 다시 해야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수많은 취업준비생들을 좀 더 코칭을 해보면서 느꼈던 부분들은 떨어져 본 것도 하나의 경험이고 다 합격을 위한 거쳐야 될 시행착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꼭 마음가짐. 여기서 여러분들 절대로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특히 그 요새 논란이 되고 이슈가 되고 있는 문사철 들어보셨죠? 알죠. 뭐 어문학, 뭐 사학, 철학이라고 해서 더군다나 이공계보다는 더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도 꼭 다시 한 번 더 절대 포기하지 말고 지금 이 시기가 더 중요하다. 떨어져 본 것도 경험이다. 그렇습니다. 정말 중요한 정말. 말씀이셨어요, 지금. 저희 그 방송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지금 이 MC를 하기까지 정말 많은 곳에서 떨어지고 문사철이라고 얘기하지만 저는 문 쪽도 못 가봤어요. 방송국 문 근처도 못 가봤는데 어쨌든 그 떨어지고 나면은 그게 왜 경험이 되냐면 다음에는 그렇게 안 하려고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내가 떨어진 것을 그 이유를 분석을 해서 그렇게 이제 안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떨어지는 걸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자, 이번에 이제 서류 통과하지 못한 분들 이제 그렇지만 내가 왜 떨어졌는지는 알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걸 알아야 되니까 이게 이제 그 문사철 때문에 떨어진 건지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꼭 문사철 때문에 떨어졌다라고는 아니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자, 또 그렇다고 해서 기업에서 탈락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려주지도 않잖아요. 답답해요. 뭐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롯데그룹에서 탈락 이유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려준다고 했지만 그게 또 명확한 사유를 취업준비생 입장에서는 알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자, 그래서 탈락의 요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먼저 서류 전형을 하고 있는 회사들 중에서는 소위 필터링을 하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 공개적으로는 우리는 모두 다 모든 자소서를 읽는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서류 전형 과정에서 너무나 많은 지원자들이 몰리기 때문에 솔직히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서류 전형에 대한 필터링이 존재하는 건 사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취업준비생들이 과연 이제 내가 과연 이러한 스펙 때문에 떨어진 것인지 이렇게 아니면 또 이런 스펙만 탓하면서 다시 토익을 다시 공부하거나 잘못된 그 취업 준비를 반복하는 취업 준비생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이런 또 다른 이유가 하나는 뭐냐면 본인이 지원한 직무와 또는 전공, 경험과도 매칭을 좀 더 봐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에서 이 매칭에 대한 부분들
즉 가능성을 좀 더 엿보지 않고 분석하지 않고 본인이 하고 싶은 것 위주로 하다 보니까 취업 시장을 너무나 몰이해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취업에 대한 탈락 이유는 준비 과정에서 먼저 스펙에 대한 부분도 솔직히 있을 수 있고요. 또 지금 현재라면 스펙은 어찌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취업 시즌이다 보니까 자기소개서에 대한 부분들 다시 한번 재점검해야 될 때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저기 선생님처럼, 우리 임기만 대표님처럼 이제 우리 주변에 좀 우리가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저는 이제 우리 한국직업방송에 도움을 받는 게 가장 크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처음 취업 준비를 하는 취업 준비생 입장에서는 많이 쓰는 것도 중요합니다. 많이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단 처음에 제대로 쓰고서 해야 되는데 이제 주위에서 누구한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제한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한 4월 중반 이후 광탈을 하고 나서 내가 다시 한번 자기소개서가 잘못된지를 그때서 판단하기엔 좀 늦습니다. 이제 서류 저장에서 통과가 안 됐다라고 한다면 주변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취업에 먼저 성공했던 동료라든지 친구라든지 아니면 선배들을 직접 찾아가서 직무에 대한 것들을 한번 본다든지 아니면 요즘은 대학교에 취업지원센터가 많습니다. 거기에 취업지원관 선생님들에게 찾아가서 본인이 설정한 직무와 맞는지 그리고 자기소개서를 봐달라고 하거나 아까도 우리 박재권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여기 한국직업방송 또한 훌륭한 멘토 중에 한 분이거든요. 그래요. 예. 그래서 다양한 리소스를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문사철 위주로 이제 알려주신다고 앞서서 그랬었는데 사실 지금 이 학생들 소위 멘붕 정말 이렇게 겪는 분들 많을 겁니다. 이 시기에 어떤 준비가 중요할까요? 자, 제가 보기에는 먼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기소개서를 먼저 한번 다시 재점검할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떨어진 이유에 대해서는 자기 혼자 자기소개서를 급하게 내다 보니까 자기소개서가 제대로 됐는지도 모르겠고 또 자기 개인 프라이버시라고 해서 무슨 뭐 인생의 대걸작을 작성해놓고 혼자 본다고 자화자찬하지 마시고 꼭 주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5월달 이후에 이러다 보면은 한 시즌이 다 지나가고 또다시 졸업 유예하시거나 또 그런 악순환이 반복이 될 수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우리 문사철이 졸업생들 취업은 심각한데 이분들 지원 직무를 좀 고를 때 어느 쪽으로 좀 고르면 좋을까요? 자, 문사철뿐만이 아니라 대부분 취업 준비생들이 고려해야 될 부분들은 뭐냐면 본인이 하고 싶은 것과 즉 본인이 어떠한 직무 하고 싶은 직무 인기 있는 직무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하고 싶은 것과 할 수 있는 것을 좀 더 명확하게 구분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학생들을 면담을 해보면 직무에 대한 명확한 분석이라든지 이해가 부족한 상황에서 단지 기업의 네임밸류만을 믿고서 준비를 하고서 나 어렴풋하게 그 직무는 나에게 맞을 것 같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또한 또 본인이 전공이라든지 경험에 대한 부분들을 고려치 않고 하고 싶은 거 위주로 하니까 취업 시장에 대해서 정말 모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정말로 광탈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요. 요즘 또 자기소개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자기소개서 직무 역량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근데 직무 역량이라는 게 좀 경험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문과생들에게 직무에 관련된 경험을 하는 건 좀 어렵거든요. 시장도 좁고요. 어떻게 강조하면 좋을까요? 자, 그래서 우리에게 대단한 경험이란 솔직히 몇몇 학생들을 제외하고는 없어요. 우리가 그나마 직무 역량과 연결시킬 수 있는 경험이라고 한다면 짜서 한 3개에서 한 4개 정도가 나올 거라고 하는데 안타까운 부분들은 학생들이 그러한 경험들을 잘 찾아내지 못한다는 점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문과생 같은 경우에는 특히 전공 무관인 직무들에 지원하는 게 맞고요. 그러한 경험이라 하는 것들도 보면은 그 경험을 통해서 배운 것들을 먼저 도출해보는 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배운 점이 지원하는 직무에서 요구되는 강점 또는 역량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 의미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재점검해 보는 것들이 지금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것들이 이제 필요한 게 이제 맵 아닙니까? 경험 맵? 그러면 경험 맵을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거창하게는 경험 맵이라고 했는데 우리 마인드 맵이라는 것들이 있잖아요. 네, 마인드 맵 알죠. 브레인스토밍을 통해서 연상된 단어에서 경험과 경험을 연결하는 부분들인데 경험 맵이라는 것들은 특별할 게 없어요. 자, 보면은 우리가 이제 화면 나중에 좀 이따 보여드릴 텐데요. 자, 우리가 대학교 이후에
어떠한 과목을 처음에 입학을 해서 배웠는지 수강 과목을 쭉 한번 적어보는 겁니다. 수강 과목 중에서 자기가 잘했던 과목, 프로젝트에 대한 것들이 연결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한 아르바이트 경험이라든지 봉사활동도 있고 그리고 공모전, 뭐 이게 꼭 상을 타야만 이게 유효한 경험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해도. 그래서 그 공모전을 준비하면서 느꼈던 부분들이라든지 지금 나오는 맵은 이제 우리 선준 씨죠? 그렇죠. 네, 선준 씨의 경험 맵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한번 좀 짚어주시죠. 선준 씨 같은 경우에도 이제 보통 대부분의 취업 준비생들이 자기소개서의 항목에서 성장 과정하면 꼭 성장 과정을 적어야 되는 줄 알고 직관적으로만 딱 나오는 경험들만은 적으려고 해요. 당신이 가장 소속감을 느꼈던 조직이 어디였냐라는 뭐 SK 2번 항목에 대한 팀워크를 강조하는 그러한 그 항목들이 있다면 직관적으로만 판단하기 때문에 경험에 대한 소재를 도출하는데 극히 제한적이거든요. 근데 이제 선준 씨가 놓쳤던 부분들을 제가 좀 얘기를 해보면 수강 과목 같은 경우에도 선준 씨가 단지 터키어만 전공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경영학 부전공을 했었거든요. 자, 경영학 부전공을 했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영업에서 필요한 회계 지식이 있죠. 매출 손익을 볼 수 있는, 그리고 시장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마케팅에 대한 과목이라든지 통계학까지 있다면 더 좋죠. 좀 들었네요. 들은 그런 과목들을 통해서 선준 씨도 놓쳤던 경영에 대한 기본 지식을 배울 수 있었다라는 부분들을 강조할 수 있고요. 이건 뭐 선준 씨도 그다음 두 번째는 CJ E&M에서 K-레이더 마케팅 활동을 했다. 이런 것들은 본인이 커다란 경험이기 때문에 그건 활용할 수 있는 건 뭐 다 아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사건 경험 투에서 무역 박람회 통역을 통해서 섬유거래를 갖다가 성사한 경험들이 있다라고 하는데, 단지 이제 통역으로만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저는 이 경험에서 오히려 본인이 협상이라든지 소통에 대한 부분들을 강조해도 좋다라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문사철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경험 자체가 어떤 역량과로 바로 직관적으로 생각해 보지 마시고 그러한 경험들에서 배운 점이 어떠한 역량과 연결되는지를 파악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네, 자, 우리 경험해 보니까 우리 선윤 씨가 좀 이렇게 열심히 활동을 살았네요. 다양하게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런 게 이제 머릿속에 잘 정리를 해서 자소서를 쓰면 되는데 이렇게 꼭 맵을 만들어야 될 이유가 뭘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보통 직관적으로 생각하다 보면 놓치는 부분들이 있어요. 아까도 과목에서도 말씀드렸던 수강 과목에서 부전공 같은 경우도 특히 이제 문사철 학생 중에서는 뭐 복수 전공이라든지 부전공을 했다면 그러한 과목들을 통해서도 연결될 수 있는 역량을 뽑아낼 수 있고요. 지식적인 측면들. 특히 선준 씨 같은 경우에는 누구나 흔하게 할 수 있는 공익근무요원을 했었거든요. 자, 행정으로서 공익근무요원을 했지만 놓쳤던 부분들이 있어요. 저는 선준 씨 얘기를 들어보고 공익근무 경험을 해보면서도 이 친구가 용접까지 할 수 한다. 또 더군다나 우리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그런 용어들, 아시바 파이프 이런 것까지 그라인더로 절단을 해봤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런 것들은 오히려 면접관들의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고 오히려 본인이 행정직임에서도 불구하고 그러한 그 기술까지 배웠다라고 하는 것들은 뭐 학습 지향성도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 또는 근성도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놓치는 부분들 없이 한 번 더 정리해보는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꼭 해외에 가서 막 특별한 경험이 아니라 이렇게 공익근무를 통해서 배웠던 경험으로도 충분히 경험을 이끌어낼 수 있군요. 그렇습니다. 자, 이제 근데 막상 이렇게 생각을 잘해도 실전에 들어가면 참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소서나 면접용 답변을 실전 위주로 좀 잘할 수 있는 방법 알려주시죠. 자, 여기에 대한 부분들은 의견이 좀 분분한 부분들이 있어요. 누구는 외우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첫 번째 저는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경험에 대한 것들을 정리를 해보고 도출해서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다시 스타 기법은 누구나 아실 겁니다. 스타 기법으로 다시 그거를 풀어본 다음 그리고 저는 여기서 다시 한 단계 더 나아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반드시 키워드로 외워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완전 문장 형태대로 해서 질문과 보통 스터디를 했을 때 본인이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다 외우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다 정리했던 부분들을 가지고 키워드로 정리해보면 자연스럽게 몸에 평소에 익은 것처럼 체화해서 면접장에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달달달 그냥 막 외우는 게 아니라 체화하는 게 중요한데 그래요. 키워드 정리, 그럼 그걸 구조화하는 연습이 또 필요하겠죠. 그걸 좀 구체적으로 볼까요? 자, 우리 화면을 한번 보시면 이제 예문으로서 이제 스타 기법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알겠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본인이 어떠한 상황이었었냐, 네. 그러한 상황에서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했었는지, 나의 역할, 그리고 과제, 나의 과제는 무엇이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러한 과제 속에서 우리 팀은 뭐 했고 네. 특히 나는 또 어떠한 그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 그리고 그러한 활동 중에서 우선순위는 무엇이었느냐, 이런 것들 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결과에 통해서 그러한 결과가 비록 성공했다 또는 실패했다 하더라도 그러한 배운 점들까지 연결시킬 수 있는데요. 또 여기서 한번 또 우리 면접 가면 그런 질문들이 있어요. 만약 그러한 상황이 온다면 너는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것들이 보면 나중에 NCS 기반에서 면접 형태에 대한 질문들과 또 같습니다. 대표님 지금 본 거는 스타가 아니라 스타트였어요. 예. 이게 어떻게 다르죠? T가 하나 더 붙네요. 그래요? 제가 그냥 하나 만들었습니다. T라고. 예. 스타에서 결과로만 끝내는 게 아니라 그러한 경험을 통해서 텔링 포인트, 제가 인위적으로 만들었습니다. 텔링 포인트. 이러한 경험들이 너한테 말해주는 게 뭐냐? 즉 배운 게 무엇이고 입사 후에는 어떻게 이러한 경험들을 써먹을 건데 네. 이런 키워드로도 해석될 수가 있죠. 그래서 스타트, 외우기가 더 좋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자기소개서 그리고 굉장히 흔한 질문 중에 하나가 성격의 장단점입니다. 네. 이거 좀 난감하거든요. 내 성격의 장단점 말하기. 네. 어떻게 쓰는 게 전략적일까요? 자,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면접이라든지 자기소개서는 PR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피할 건 피한다. 그래요. 알릴 건 알린다. 그래서 PR이구나. PR이군요. 예. 근데 취업 준비생들이 이제 흔히 이제 자기 솔직한 성격을 써야 되는지 아니면 직무랑 연결돼서 써야 되는지 이건 누구나 취업 준비생들 요즘은 알고 있습니다. 네. 직무랑 연결된 걸 써야 되는 거고 인사담당자들 아니면 서류 전형을 하는 면접관들은 솔직히 지원자에 대한 성격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러한 이 지원자가 이 지원한 직무에 본인이 기술한 또는 표현한 성격이 과연 직무와 매칭이 되느냐 네. 이런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고요. 더군다나 좀 안타까운 부분들은 뭐냐면 대부분의 취업 준비생들이 어떻게 보면 내재적인 태도를 강조하는 측면이 많아요. 내재적인 태도를 강조하는데 예를 들면 본인이 쾌활하다든지 네. 아니면 성실하다든지 배려라든지 이러한 부분들도 물론 전반적인 인재상에 따라서는 좋은 단어이긴 하지만 저는 네. 그거보다는 동태적인 본인이 어떤 꼼꼼하다든지 그럼 좀 증거 요인이 네. 있어야겠죠. 아니면 네. 추진력이 강하다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좀 더 표현하고 나가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행동 발휘 역량 쪽으로 지금 부등호가 이렇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가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PR이 재밌네요, 해석한 게. 피할 건 피하고 알릴 건 알린다. 저는 피가 나고 알이 배길 정도로 열심히 하는 거죠. 저도 군대에서 그렇게 했었습니다. 예. 이제 면접도 그런 식으로 이렇게 자기소개서에서 중요하게 보는 식으로 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일치월장 1기가 마무리가 됐고요. 네. 2기를 다음 주부터 이제 시작을 해주실 거죠? 네. 예고를 좀 부탁드립니다. 그래요. 네. 다음 이제 면접 컨설팅 여기 지금 일치월장에 나올 학생 같은 경우에는 네. 유학생이에요. 어떻게 보면 뭐 인도에서 유학을 한 경우라고 들었는데 보통 유학생들도 요즘 취업 시장이 워낙 어렵다 보니까 잘못된 취업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그 유학생들이 겪을 수 있는 그런 사례 위주로 해서 네. 일치월장 내용을 꾸며보고자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는요. 일치월장 2기 취준생을 모시고 또 다른 우리가 코칭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커리어 101의 임기만 대표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는 취업 준비생에게 힘이 되고 싶었고 그들이 든든한 사회의 일꾼이 되길 바랬습니다. 스펙보다는 진솔한 능력으로, 학벌보다는 뜨거운 열정으로, 성공 취업의 길라잡이로 고용률 70% 달성의 그날까지 우리는 취준생의 버팀목이 되고 싶었습니다. 취업, 우리가 가장 잘하는 일이니까요. 성공 취업의 길이 시작됩니다. 취업정보센터.